앞쪽이 기도고 뒤쪽이 식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는 얘가 오픈이 되면서 후두개가 오픈이 되면서 기도가 열리고 식도는 닫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열리면서 이제 음식물을 넣을 때는 기도가 폐쇄가 되면서 식도가 열리고. 그러니까 물은 마시면 식도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는 상관이 없잖아요. 기도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도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기침하죠. 왜냐면 폐에 들어가면 폐가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수증기로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 물 아무리 마셔봤자 바로 촉촉은 아니에요? 그죠? 네. 선생님, 원래는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의 꿈을 꾸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금 진짜로 최고의 발성 교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보니까 뭐 유명한 클래식 우리 그냥 성악가, 뮤지컬, 실용음악, 국악하시는 분, 연예인, 성우, 교사, 발성 교정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네네네네. 교정이 뭐예요, 선생님? 발성 교정?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물리치료사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이제 체형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분들이 올바른 자세를 체형을 교정을 해주면서 그런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대라는 그 좋은 음성을 내는 기관을 호흡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잘 진동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에 문제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발성적인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런 교정하는 법들을 훈련한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를 케어해서 좋은 목소리로 다시 좋은 목소리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타고난 목소리로 원래 위치로 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은 음성 직업군이라고 해서 말씀해주신 가수부터 이제 뭐 성악가, 막 강사, 선생님, 목소리 많이 목사님, 맞아요. 일반인 분들도 이제 말씀 많이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런 분들의 이제 문제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저 옛날 영상 보면 우리 꼼빠님들 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심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피곤하면 조금 목이 잠기긴 하는데 교정을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결절 수술도 했었거든요. 교정 받기 전에 한 10년 전에. 왜 그렇게 쉰 걸까요? 신목소리가 나는 거는 결국은 그냥 의학적으로 놓고 보면 성대라는 그런 현의 기능을 하는 그 기능이 이 목 안에 들어있는 성대. 그렇죠. 그런 호흡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진동을 잘하면 좋은 목소리가 나는데 그 성대 현이라는 기능이 호흡을 받았을 때 재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발동이 걸려서 슉 나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해서 진동이 이렇게 박수 치듯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박수가 안 쳐지고 어딘가 비면서 새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는 소리가 쉰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틈새에서 나는 바람 새는 소리를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하게 이제 걸리는 구간이 많으면 석션 소리처럼 이제 비유를 해서 그런 틈새에서 하는 소리가 나는 분들. 그래서 가래낀 소리가처럼 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대에 어떤 질환 다른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면적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흉터가 나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면적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그 틈새에서 호흡이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대가 건강하게 비벼져서 고르게 나야 되는데 뭔가를 제가 잘못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딱 안 붙고 그렇죠. 새기도 하고. 그게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자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자세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성대가 부분을 부딪히고 있는데 그 위치에서 더 뭔가를 소리내기 위해서 힘을 주게 되면 그 부위가 타격이 더 되고 아까 이제 뭐 대화를 나누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라는 거는 이게 박수 치는 거랑 똑같아요. 박수를 이렇게 치면 계속 세게 치면 여기에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 그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인체의 수분이 70%라 그거를 들어오면서 자꾸만 없애려고 열을 식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게 부종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휴식을 해주거나 하면 빨리 돌아오는데 대부분 안 하죠. 뭔가를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더 부어오르면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한다거나 특히 성악가들도 노래 많이 하니까 목을 많이 쓰면
사실 쉬어야 되는데 그치. 네. 못 쉬어서 피곤해진 목을 그래도 소리를 내보려고 네. 다른 근육을 이용한다든지 작동을 많이 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고 있는 거니까 네네네. 일단 쉴 수 있으면 좀 쉬는 게 1번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쉴 수가 없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습기나 그래서 뭐 가습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얘기도 촉촉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이물질이 많거나 아니면 건조해지면 수분기가 없으면 마찰이 더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열이 더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권장하는 거는 네뷸라이저나 이런 것들을 좀 들고 다니시면서 네. 노래하시는 분들이나 목소리 쓰시는 분들은 네. 수시로 그렇게 자꾸 수분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는데 그게 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일단 마시면 목으로 갈 것 같잖아요. 자, 한 번 더 마시고 이렇게 놓고 보면 앞쪽이 기도고 뒤쪽이 식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는 얘가 오픈이 되면서 후두개가 오픈이 되면서 기도가 열리고 식도는 닫는 닫히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열리면서 이제 음식물을 넣을 때는 기도가 폐쇄가 되면서 식도가 열리고. 그러니까 물은 마시면 식도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는 상관이 없잖아요. 기도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도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기침하죠. 왜냐면 폐에 들어가면 폐가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수증기로는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물 아무리 마셔봤자 바로 촉촉은 아니에요. 그죠? 네. 오히려 그거를 했을 때 희한하게 긴장될 때 마시면 건조 현상이 좀 더 심해져요. 오히려 네, 아까 네. 상관이 없는 거구나. 네. 만약에 물을 많이 드신 걸로 내가 어떠한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3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면 그게 나중에 인체를 돌아서 폐 공기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팁이다 선생님. 네. 중요한 연주 있거나 하면 이게 약간 애착 인형처럼 성악가 그죠. 물통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네. 이거 계속 먹으면 화장실만 가요. 만약에 촉촉하게 하고 싶으면 3시간 전. 그죠. 아니면 차라리 수증기를 쐬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네, 가습기를 놓거나 아니면은 네뷸라이저 같은 거에 도움을 받아서 직접 기도로 이제 마시게끔 그래서 떨려서 개인이 대기해야 되는데 화장실만 가게 되는구나. 그렇죠. 노래하기 전에. 네. 화장실 많이 가고 싶으시면 많이 드시면 되고요. 그래 괜히 우리 물 마셔. 그럼 물 한 번 마시고 노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만약에 드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약간은 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주변의 근육 뭐 이렇게 그 뭐 기도로 들어갈 때 같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주방이나 이런 데를. 선생님 그러고 예상 외로 의외로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쉰목소리 안 되려면 혹은 노래하실 때 탁 소리가 뻗어 나가려면 1번. 네, 제일 처음 쉰목소리를 많이 만드는 거는 자세 때문이에요. 자세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부분 거북목이라고 이제 요새 이제 이게 현대병이거든요. 옛날 분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 기기, 뭐 TV를 보거나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대부분 이제 머리 기대고 있으니까 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들고 나면 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목 나와 있고 핸드폰 맨날 이러고 그쵸? 있고. 핸드폰 보면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목이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신체적으로 봤을 때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 오면서 뭐 2차적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목이 이렇게 나오면 목소리가 지금 얇아졌죠. 원래 목소리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는 이 목소리거든요. 좋아요. 근데 근데 얘가 이렇게 빠지면 후두 위치가 올라가면서 실제로는 얘 상해 가는 거는 후두를 우리가 속된 말로 인골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두를 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는 순간 얘가 한마디로 틈새가 좁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길어지는데 이 안에 기도를 폐쇄하는 후두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 삼킴 작용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침 삼킬 때 왜 올라갈까요? 닫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라가면 후두개가 덮이는 거야.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틈새가 좁아지죠. 그럼 막히겠죠. 좁아져요. 네. 왜냐면 기도를 폐쇄해서 음식물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히는 쪽으로 가니까 자꾸 성대가 떨면서 진동을 해야 되는데 막히니까 안 떨죠. 그러니까 자꾸 뒤로 인체가 소리를 낼 땐 푸는 거야. 그러니까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성대 뒤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부분이 진동을 하게 되고 골고루 해야 되는데 앞에만 쓰고 뒤엔 자꾸 벌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써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패턴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자세가 성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비야 하는 거랑 나비야 하는 거랑 성대의 그 비벼지는 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후두가 내려가면서 관악기처럼 관을 넓히니까 공간도 넓어지죠. 공간이 넓어졌지. 선생님 지금 방금했을 때 되게
협착된다고 얘기를 하듯이 좁은 소리가 나다가 나 할 때랑 삐꼴로처럼 이제 좁은 소리가 나다가 나 하다가 약간 튜바처럼 공간이 있는 소리죠. 나 누르는 것 같은데 공간이 더 생기는 느낌이 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체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대는 현악기처럼 기타 줄이 늘어나야 실제 늘어나죠, 성대가. 그렇죠. 네. 그래서 고음이 나는 거고 고음이 날 땐 늘어나고 그렇죠.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네. 그리고 그게 늘어나기 위해서 후두가 하강하면서 늘어나면 반대로 관은 넓어지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빈 채로 할 때 고음을 늘리는 게 실제 성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빈 채, 맞아. 맞아요. 시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당기는 걸 하는 거죠. 뒤로 당겨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소리를 돌려라,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마셔라 이러는데 뭐 그거 아니야, 다 뼈를 떼야 돼, 뭐 다 빼,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거 갖고 부딪히는 부분들 많지만 실제로는 성대가 뒤쪽이 닫힐 때는 이게 공명 감각으로 앞쪽에 있을 때는 대부분 좀 좁은 상태일 때가 많아요. 부분이 붙을 때. 근데 안쪽이 붙으면 약간 깊어지죠. 네네. 왜냐하면 성대 조건이 맞으면 주변에서 쪼여서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그거를 좀 들려주세요. 소리로 이해되기 쉽게. 말로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앞에만 이렇게 붙일 때랑 공간 주고 당겼을 때. 그러니까 후두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죠. 완전 다르구나. 네. 자세 하나로. 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펴놓고 얘기하는 거랑 말소리가 달라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 지금 그게 더 편해요. 이게 익숙해지면. 네네. 호흡 에너지가 자꾸 가면서 에너지로 인해서 성대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적고 그 적은 에너지 갖고 어떻게든 쥐어짜서 쓰려고 하니까 계속 부분이 문제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심해지면 결절이나 폴립이나 이런 음성 질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1번이 자세요. 네. 그럼 뭘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자세.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돼 있는지. 제일 좋은 거는 이 턱을 우리가 이제 턱이 두턱이 안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들 특히 여기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목소리 좋아지기 위해서는 두턱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네. 네. 보기 싫지만 요거 두턱 되게. 네. 근데 지금도 선생님 그렇게 하면 목소리가 울림이 많아져요. 근데 이게 두꺼운 소리가 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후두를 내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남자들은 이제 후두를 이렇게 누르고 두턱이 되듯이 누르면 이렇게 눌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악가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성악가 흉내 내봐 이러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죠.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했죠. 미치겠어요. 그때 이거 안 했으면 저 이제 음악인생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 발성교정 쪽 안 했으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이게 뭔가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나니까 이게 베이스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건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극대화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내 귀에는 멋있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도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얘가 실제로 후두가 하강을 하면 그런 굵은 소리 그건 성악가 소리 나지 않아요? 이런 성악가가 이런 소리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듣는 성악가 기분 나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냅니다. 성악가는 그렇게 안 냅니다. 제가 이상하게 냈던 거예요. 누군지 있긴 있죠. 아직 그렇게 내시는 분 요즘 안 내더라고요. 그렇게. 네, 노코멘트. 그래서 근데 어쨌든 후두가 내려가면 원래는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줄이 하나라고 기타 줄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땡기면 당연히 고음을 내기 위해서 더 땡기면 당연히 높은 소리가 나죠. 땡겨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튠 잡으면 소리가 오히려 띵 하고 도는 소리처럼. 맞아. 그래서 자꾸 뭐 지랄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실제로 폐쇄가 되면서 필요한 만큼 성대의 기타 줄에 손이 닿지 않고 땅 소리가 나면 얇으면서 공명이 지가 알아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면 마스케라의 느낌도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되게 중요하네요. 네네네. 다네. 그냥 그거 하나만 잘했는데 공명되죠. 마스케라로 올라가죠. 열려있죠. 공간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자세적인 거가 되게 중요하고 물론 거기에서 호흡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잘 주느냐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게 되게 자세.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딱 보면 아시죠? 자세 보면 지금 노래 어떻게 소리 나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은 턱을 좀 네. 당기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쵸. 네, 그게 좀 피고. 되게 중요하고 어깨가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 완전 라운드 어깨가- 숄더의 거북목이었었잖아. 맞네, 선생님. 그러니까 어깨가 그래서 자꾸만 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도 보면 이렇게 가슴을 누르면 이렇게 눌린 소리가 나요. 맞아요. 하는데 네. 가슴을 피면 이렇게 되죠. 소리 그러니까 달라요. 오히려 이쪽이 흉곽 쪽이 여기가 기도랑도 연결이 돼 있고 주변근의 이런 흉쇄돌근이나 이런 데에 힘이 더 들어가게 만들죠. 이게 라운드쇼 때문에 이쪽 가슴 흉부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성대 접촉이 너무 풀리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써서 음성을 교정을 하다가 넘어가는, 뭐 나쁜 거가 있지만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하고 나쁜 걸 빼내듯이 이렇게도 네. 교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면 성대 접촉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로 가슴을 이렇게 압박하듯이 하시면 오히려 목소리는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거울 보고 좀 자가 진단을 하시면 좋겠다, 선생님. 그렇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서.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울 보고. 네. 네. 어깨가 말리지 않고 잘 펴져 있는지, 또 네. 후두를 내리고. 네, 턱을 당기고 이렇게 하지.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하시면 턱을 당기라고 이렇게 또 누르고 있어요. 그래요, 또. 그래서 체스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팝핀하듯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피라고 하거든요. 등을. 네, 고기를 피시면서 이렇게 턱을 두 턱을 만드듯이 이렇게 당겨 놓으면 목소리가 알아서 후두가 떨어지면서 울림이 맞아. 많아지게끔 되죠. 뭔가 어디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네. 드네요. 안 날아가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 엘레강스해져요. 그래.